자, 그러면 이제부터 고려대학교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계열적 합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저는 계열적 합성은 누구한테 유리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특목고가 유리합니다. 솔직히 서류에 대한 부분이 학업우 수용보다 훨씬 조금 더 세게 들어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류를 100으로 보고요. 면접이 40인데 이 면접 같은 경우 이번 년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열적 합성 같은 경우는 면접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때는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가 이 면접에 대해서 계열적 합성 같은 경우 학업우 수용보다 훨씬 비중을 높이 본다라는 게 작년에 얘네 코로나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열적 합성은 챙기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년에도 가능하면 면접은 어떻게든 찾아가려고 할 거고 계열적 합성에서 진짜 면접에 대한 비중은 엄청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업우 수용이 6배수였다면 계열적 합성은 5배수로 뽑는데 5배수 뽑혔다고 합격한 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거고 계열적 합성은 서류에 대한 부분이 좀 빵빵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연세대 라인이다 라고 보시는데 서울대, 연대, 이 고려대학교가 하나의 라인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연세대학교가 최저를 뺐었어요. 재작년에. 그죠? 그러면서 고려대학교는 최저가 되게 이렇게 강하게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라인을 타고 고려대학교에 함부로 오질 못했어요. 이놈의 최저라는 게 있어서. 그런데 요번에는 작년 같은 경우 저희도 이제 컨쇼에서 준비한 학생들이 있지만 연세대학교 넣은 아이들은 다 고려대학교 받쳐서 내려온 것이 바로 계열적 합성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경쟁률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출 서류에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요. 면접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요번에 아마 토론 면접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죠? 토론 면접이라는 얘기가 없는데 그 모집 요강 발표하면 그거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토론 면접이 없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토론 면접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고려대학교에서. 그래서 문과 애들 토론 면접 없으면 쾌재를 불러야겠죠. 그리고 재신문 면접인데 여태까지 이거는 이제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고려대학교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저한테 컨설팅을 받고 같이 이제 준비를 면접 재신문을 했을 때 솔직히 재신문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만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고려대학교 준비하는 아이가 재신문을 봤을 때 어려움을 느낀다라면 그 아이는 고대 수준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이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이다. 그 정도 수준은 된다. 그런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해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냥 뭘 좀 알려드리고 싶냐면 고려대학교는 솔직히 생기부를 볼 때 전공적 합성만 보진 않아요. 그런데 전공에 대해서 중요시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우리 아이가 전공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때 하나의 전공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라인이 스토리가 쫙 짜지면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만일 전공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요. 쫙 스토리로 발전하는 걸 좋아해요. 또 좋아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양함이에요. 다양성 있게 A라는 활동, B라는 활동, C라는 활동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는 것도 좋아해요. 대신 요 여러 활동을 했을 때 요 여러 활동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어떠한 방향성 같은 거는 좀 잡아서 가는 요런 모습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생활기록부를 좀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키워드 갖고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좀 잘 구성을 하시면서 준비하면 학업우 수용이나 이런 계열적 합성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되게 중요시 보는 학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만일 생활기록부 안에 변경이 됐어요. 우리 아이가 꿈 같은 게 변경됐다면 왜 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스토리도 반드시 생기부 안에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만일 이런 게 좀 부족했다면 자소서를 써서 그거를 만회를 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 안에 모든 것들을 잘 구성하면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공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자신의 관심 있어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다양한 것들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저희 컨슈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계열적 합성에는 얘는 뺐으면 좋겠어요. 다양성. 이거는 학업 우수 집어넣을 때는 다양성을 가지고 생활기록부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계열적 합성 같은 경우는 저 다양성이 있으면 안 돼요. 요 두 가지로 가셔야 돼요. 계열적 합성은.
아까 제가 계열적합성이랑 학업우수형 같이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솔직히 학업우수는 가능한데요. 계열적합성은 이걸로 하시면 안 돼요. 계열적합성 어떤 계열에 대한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좋아요. 제 경험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거는 바로 학교장 추천인데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요, 4%예요. 그죠? 학교 전체 인원의 4%를 추천받아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학교가 100명이라면 4명을 추천을 받는데 성적 상관없어요. 우리 애가 4%건 아니고 그건 중요하잖아요. 1등급이어야지만 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4% 안에 인원을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넣으면 되는데, 보통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대학교다 보니까 상위권 학교,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이 다 가져가죠. 서울대 받은 아이들이 보통 고려대학교 다 받쳐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고요. 문과, 이과 인원 제한은 없어요. 전체 묶었을 때. 그런 바람에 요즘 문과 애들이 좀 피를 많이 보죠. 이과 애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교과가 80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무슨 평가냐면 정량평가입니다. 여태까지 학업우수형이랑 계열적합성은 정성평가가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이 학교장 추천은 정량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등급을 계산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등급을 계산할 때요, 얘네가 등급이 있으면 이 등급을 뭐 하냐면 환산점수라는 걸로 바꿉니다. 환산점수로 바꿀 때 얘네가, 이거 지금 오늘은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내신 등급이 있는 거와, 아시다시피 요번 년부터 진로 선택 과목 있잖아요. 요 A, B, C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합쳐가지고 다시 환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환산해서 소수점으로 막 끊겨나가면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 등급을 계산하거나 요 환산의 진로 선택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 요 진로 선택 어차피 등급이야 걔네 환산표에 나와 있는 거 거기에다가 대입해 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건데, 진로 선택 같은 경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취 비율이에요. 요 성취 비율이라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일 A라는 걸 받았을 때 그 옆에 보면 A, B, C가 뭐 여기가 뭐 40%, 여기가 뭐 50% 이렇게 성취 비율이 써져 있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대입해 가지고 계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취 비율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A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건 1등급이거든요. 1등급으로 계산하는데, 만약 B를 받았을 때 이 A 1등급을 가지고 성취 비율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이게 막 5등급 뜨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A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있는데, 요 계산하는 거는 저희가 컨쇼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환산 점수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소수점 싸움이 붙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공부 좀 한다라는 아이들이 막 소수점을 붙으면서 들어올 거고, 저희가 이거를 계산을 좀 해봤을 때 1등급이랑 2등급이랑 점수 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1등급,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솔직히 1등급 후반 아이들도 해볼 만은 해요. 1등급 때 후반 아이들도 솔직히 해볼 만은 한데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요 서류를 믿고 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이게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게 소수점 싸움이잖아요. 지금 요게 이제 소수점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소수점으로 싸우니까 요 서류에 대한 반영 20%가 이 반영이 엄청난 영향을 줄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영향을 줍니다. 이론상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매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게 큰 영향을 안 주는 것도 있어요. 이거 참 말하기가 그런데, 이게 왜 큰 영향을 또 주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이게 이제 큰 영향을 주는 게, 그러니까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하면 영향을 주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소수점 싸움이 붙었기 때문에 20%가 들어가면 당연히 뒤집어지죠. 그런데 이게 성균관대랑 좀 틀려요, 원리가. 이게 아이들이, 요 소수점 싸움이 붙은 아이들이 다 아이들이 누구냐면 상위권 아이들이에요. 보통 1.0에서 1.4, 조금 부족한 아이들이 1.6, 요런 아이들이거든요. 요런 아이들로 막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이랑 1.6 요거 솔직히 소수점 차이 얼마 안 나거든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20%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좀 뒤집어지겠죠. 그런데 보세요. 상위권 아이들 생기부가요, 다 웬만큼 만들어져서 와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기부가 완전히 허접해요. 우리 아이가 1.2등급인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생기부가 진짜 허접하잖아요. 그러면 고려대학교 넣으면 되게 불리해요. 저 서류 20% 때문에. 그러니까 서류 20%의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건데, 고려대학교 이거 학교장 추천 집어넣는 아이들이 전교권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생기부가 다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아이들끼리 또 싸움이 붙다 보니까 저 20%가 크게 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일단 내신이 좋아야 돼요. 내신은 그렇기 때문에 한 1.0에서 1.4는 나와야 돼요. 계산을 해봤을 때 한 1.4, 1.5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1점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면 서류가 좋아야 되는데 1점대 초반 아이들 서류가 안 좋을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1점대 후반 아이가 1점대 초반 아이를 이길 만한 생기부를 진짜 갖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학교장 추천을 받으려면요, 두 가지가 다 잘 돼 있어야 돼요. 일단 내신이 1.0에서 1.5 사이는 돼 있으면은 일단 점수는 크게 안 밀릴 것 같고요. 생활기록부가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어야죠. 이해가시죠? 요 조건이 네, 맞아 떨어져야지 학교장 추천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세 가지 전형을 말해드렸어요. 우수, 계열적합성, 추천.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기준선이 조금씩 틀려요. 그죠? 계열적합성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서류 빨갖고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목고 아이들이 유리한 게 맞는 거고요.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최저 맞춰오면 뽑아주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아예 좋으면 네, 그만큼 유리한 거고, 내신 등급이 안 좋아도 한번 해볼 만한 거겠죠. 서류 좀 만들어서.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뽑겠다라는 겁니다. 서류 20% 보겠다라고는 하지만 저 20%에 대한 영향력이 저는 절대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점수대가 크게 밀리지 않을 정도의 초반대 형성은 돼 있어야 되고, 생기부가 어느 정도 구성은 돼 있어야지 학추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시죠? 최저 맞춰와야 됩니다. 그죠? 최저를 맞춰와야 되는데, 수능 최저 같은 경우 얘네는 3개예요. 3개합 5예요. 낮아 보이십니까? 낮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낮아 보이진 않지만 우수형 4개합 7보다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탐구는 평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3개합 6이에요. 그리고 약대 같은 경우는 4개합 5입니다. 엄청 센 거 보이시죠? 4개합 5. 와, 대박이다. 4개합 5면은 의대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하나, 둘인데, 이거 약대요. 요거 맞추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요, 1.4등급에서 1.6도 저는 해볼만 해요. 솔직히. 약대 이거 맞춰보면. 이해가십니까? 워낙 최저가 세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1.2나 1.3이면 약대 가시겠습니까? 지방 의대 가시겠습니까? 전 지방 의대 가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대는 최저 맞추면은 내신 등급 조금 부족해도 고려대학교 한번 던져볼만 하다라고 보셔야겠죠. 서류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 서류 안에는 전공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학교장 추천도 네, 준비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학교장 추천, 저희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예측 등급 데이터인데요. 평균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장 추천 수시 교과 합격 예측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고려대학교는 먼저 등급으로 보여드렸다가 이번에 환산 점수로 다시 네, 재구성해서 방송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합격 예측 데이터를 볼 땐 좀 전체 화면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학교장 추천 저희가 환산으로 봤을 때 한 79점에서 78점 그 사이로 나오는데, 일단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인기과입니다. 그죠? 인기학과인데 요 79점 이사가 한 1.47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산했을 때 1.38에서 1.47 사이로 구성이 되고, 여기에서 빠지는 데이터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학과 같은 경우는 78.96이고요. 사회학과는 79.10, 영어 영문과는 79.12인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대학교 요거 볼 때 환산 점수로 다 계산해야 됩니다. 단순 등급 갖고만 보시면 안 되고, 단순 등급의 기준을 잡았다면 환산화 시켜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79점, 요게 이제 2점 차이가 나잖아요. 2점 차이면 진짜 큰 점수 차이인데, 요게 보면, 사회학과가 한 1.56 정도 되고요. 요게 한 1.5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걸로 보면은 0.1점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환산으로 했을 때는 한 0.2점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요런 것처럼 요게 뒤에 또 소수점이 있어요. 소수점 보통 한 3자리 4자리까지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 일단 빼고 요것만 봤을 때 한 0.2점 정도 차이 나지만 소수점으로 따지면 조금 더 벌어진다. 그래서 등급을 세밀화해서 환산 점수로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어국문과 같은 경우는 79.28 정도. 그래서 국어국문과는 조금 인기과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만약 국어국문과 성적 안 되면 언어학과 쪽으로 지원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언어학과 같은 경우는 계산해보면 한 1.68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국어국문과는 한 1.4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어국문과 성적이 좀 부족하다면 언어학과를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한 79.16 정도인데, 경영학과를 지원하는데 점수 모자르면 이게 한 1.52 정도 되는 거고,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인기과예요. 국제학부는 학추할 때 항상 등급대가 좀 높게 형성이 돼서 한 1.4 정도가 되는데, 얘네가 1.35에서 1.4 사이로,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크게 흔들리면서 빠지지 않아요. 경영처럼. 그리고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좀 비인기과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78.96, 그러니까 한 78점대가 항상 형성이 됐었다. 한 1.65 정도가 되는 거고, 심리학과는 아시다시피 인기과고 빠지는 데이터가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돼야 돼요. 그냥 바로 되면은 평균점에 걸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79.28인데, 자유전공은 솔직히 저는 자유전공이 생각보다 비인기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인기과 색깔이 좀 나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기과와 비인기과 중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점수대가 1.34 아니면 1.6 1.5 후반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계산할 때 학과마다의 점수차가 좀 벌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계산하시면은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연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전기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한 79.10 정도가 나오고요. 산업경영공학과는 1.63, 이게 1.63인데 요거 계산해 보면은 78.99. 그래서 요거는 생각보다 조금 점수대가 흔들리면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공생명은 아시다시피 인기과다라고 보셔서 79.28, 그러니까 79.28이면 생각보다 되게 높은 거예요. 이게 이제 1.4 등급대거든요. 한 1.45 정도 되는 거고, 화공생명이 만약 화공이 조금 약하다면 신소재 쪽으로 좀 빼서 하시면은 이게 1.6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화학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화학과가 요번에 약대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반영을 했을 때도 고려대학교는 그렇게 점수대가 매년 계산을 해보면 무너지지 않아서 조금 요거는 리스크가 있는데, 한 1.5까지도 한번 해볼 만해요. 그래서 1.5면은 이게 79.28 정도 나오거든요. 79.28이 아니고 1.55 정도 되면 79.12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79.12 정도까지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리학과는 비인기과예요. 그죠? 물리학과는 매년 78점대가 형성되는 학과고, 물리학과랑 요 지구환경 있잖아요. 요거 두 개가 항상 비인기과 라인이다. 그래서 점수가 좀 모자르다라면 지구환경인데, 이게 이제 지구과학이랑 환경이랑 섞어놓은 거거든요. 요거는 한 1.79에서 1.8까지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수 계산해보면 78.73 정도가 나오고요. 의과대학교 같은 경우는 높아요. 아시다시피 높습니다. 한 1.1 정도, 1.08에서 1.1, 아무리 흔들려서 빠져도 한 1.2까지, 1.2도 솔직히 좀 불안해요. 그래서 1.1 정도가 나오고요. 79.84 정도고, 아시다시피 수학교육은 항상 인기과입니다. 되게 높죠.
생각보다 높게 형성돼요. 얘네가 한 1.35 정도가 나오거든요. 컴퓨터공학과는 79.28이고요.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과 여기 인기과예요. 예전에는 솔직히 요 바이오 라인이 비인기과에서 빠져나가는 구멍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이거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과가 솔직히 의정 가는 라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요게 한 1.4 정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79.36 정도 되고요. 바이오 의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비인기과예요. 네. 바이오 라인에서는 그래도 해볼만 하고요. 이게 한 1.6대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얘는 한 1.7대 나타나도 한번 도전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79.04에서 어느 정도로 봐야 되냐면 79.04에서 78.9 그러니까 한 78.99 한 1.7까지 가면 78.7 이 정도까지도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 의공학과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시다시피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기 때문에 최저를 충족시키는 거를 따졌을 때 만약 우리 아이가 점수가 좀 모자른 상태에서 최저가 된다라면 학과 같은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학과 선정을 좀 하고 경쟁률을 좀 잘 따져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컨슈머마트 공지가 있는데 저희가 요즘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글 스토어에서 컨슈마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생활기록부 이 유사도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특강은 아직 저희가 이제 공지는 그러니까 오픈은 안 했고요. 학부모 특강은 저희가 무료로 지금 그러니까 다 오픈해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진로 선택 과목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해 드렸으니까 어플리케이션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대학교 분석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